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6강은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과 모티베이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강의 첫 번째 테마는 품질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먼저 품질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교육은 일단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행합니다. 즉 톱다운으로 진행을 하죠. 교육을 반드시 톱부터, 이것이 품질 교육의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왜냐하면 방침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리더가 명확하게 방향을 정해야 조직이 그 상황에 맞게끔 따라가기 때문이겠죠. 교육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톱다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 중에 수행하는 사내교육은 OJT와 OFJT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OJT는 업무를 하면서 교육을 받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을 얘기하니까 사실상 리더가 부하 직원들을 육성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OFJT는 일단 라인을 끊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숙 교육을 하던 아니면 공장에서 작업장이 밖으로 벗어나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 실제로 교육을 심도 있게 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는 적절히 교육돼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은 무조건 전문가용으로 교육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계층별로 필요한 수준만 교육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어느 정도까지 교육할 건지를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품질 교육은 품질 경영팀이 주관을 하고요. 교육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게 되면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공정에서 자기가 배운 내용을 적용을 해가지고 레포트를 제출한다든지 이러한 형태의 사후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품질교육 체계도입니다. 이렇게 교육훈련 방침에 맞게끔 교육을 전개를 하는데 교육의 분야는 조직 내 교육과 조직의 교육 그리고 사회공헌교육이 있어요. 사회공헌교육은 고객교육이라든지 지역사회교육이라든지 또는 퇴직 여행자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교육도 요즘은 포함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품질교육의 목표는 개인 능력을 증진한다든지 개인 모럴을 증가시키는 것도 있지만 조직의 발전과 고객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형태도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품질교육은 기업에서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중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에 아예 의무교육으로 말뚝을 박아놨는데요.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라면 KS나 KC가 있어야 되겠죠. GMP도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무조건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년마다 16시간씩 경영관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요. 교육 내용은 산업표준화 제도 외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부 항목을 묻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출문제 학습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왔는지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에는 품질관리 담당자들이 있는데요. 특히 KS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KS 기업의 영세업체들은 품질관리 기사를 고용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죠. 그래서 품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담당자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품질관리 담당자들은 유자격자는 아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게 해서 품질 지식을 계속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경영 기사를 갖고 계신다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품질경영 기사를 가진 사람들을 기업은 선호를 하겠죠. 그래서 건설이나 토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KS 제품들을 중심으로 움직여가게 돼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반드시 품질 담당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품질경영 기사를 일단은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6강의 두 번째 테마는 품질 향상을 위한 모티베이션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품질 향상을 위한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티베이션은 뭐냐 하면은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입니다. 즉 개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건데요. 이 개선 의욕을 불러일으키려면 먼저 사람들의 습성을 연구해야 되겠죠. 먼저 매슬로우가 인간 욕구 5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먹고 살아야겠다는 것과 나 안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기저 욕구입니다.
근데 일단 기저욕구가 실현이 되고 나면 어쨌든 자기도 무엇인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욕구가 생기게 되고요. 이 사회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나면 당연히 거기서 나는 리더가 되고 싶다. 즉 존경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좀 높은 위치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러죠. 느닷없이 갑자기 색스폰도 불고 뭐도 해가면서 인생의 멋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상층부는 자아실현의 욕구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인간 욕구는 모티베이션하고도 상당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허즈버그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욕구와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이용해서 두 가지 동인 이론을 끌어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위생요인 또는 불만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처음에는 올려주면 좋아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갈증을 채울 수는 없다. 즉 회사의 정책과 관리 그리고 작업 조건, 임금, 승진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환경, 급여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처음에는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고 존경의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이 그다지 이렇게 매력적인 게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그것을 동기 요인이라고 하고 만족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성취감, 인정, 책임감, 뭐 성장과 자기개발 뭐 이런 것 같은 자기가 자아실현과 비슷한 만족감이 궁극적으로 동기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을 나눠서 이걸 설명했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구분돼서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동기요인을 끌어내려면 권한부여가 필요한데 이러한 권한부여에 필요한 네 가지 변수로는 당연히 권한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에 배당되는 자원이 어느 정도며 그에게 얼마나 정보가 가느냐 그리고 권한을 줬으면 당연히 뭐가 오죠? 네, 결과에 대한 책임이 오겠죠.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부여하냐는 것이 기본적인 변수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품질 모티베이션의 전개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모티베이션의 전개 방향은 동기부여형과 불량 예방형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동기부여형 활동입니다. 이 동기부여형 활동은 작업자나 조직원이 스스로 분량을 줄일 수 있도록 작업자나 조직원에게 동기부여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법은 우수한 작업자에 대한 벤치마킹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품질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모티베이션 방향 교육 같은 경우를 합니다. 즉, 예를 들면 극한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전 의식을 심는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한다라는 얘기죠. 불량 예방형은 불량은 기본적으로 관리자 책임으로 발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GD 운동이라든지 또는 제한제도라든지 품질 부인조 활동이라든지 OS 활동이라든지 TPM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형태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혁신제도나 또는 관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방법이죠. 일반적인 대부분의 혁신 활동이 다 불량 예방형 활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개념이 어려우니까 기출문제 학습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반드시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티베이션 향상 활동의 대표적인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로 디펙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마틴 항공사에서 시작이 됐고요. 마틴 항공사는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크로스비가 당시에 품질 엔지니어로 참가해서 활동을 하였죠. 기본적으로 이 사당은 불량은 작업자의 실수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실수는 다음에 세 가지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충분하지 못한 작업 준비, 그리고 종업원들의 훈련 부족, 그리고 종업원들의 실수, 부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봤죠. 저것은 실수의 근원이 되고 저렇게 됨으로써 불량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특히 부주의에 의한 오류는 무의도성,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비고의성, 고의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불예측성, 그리고 예측할 수도 없다.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온다 이거죠. 이러한 세 가지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활동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충분하지 못한 작업 준비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준비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준비를 기본적으로 체계화하면 되겠죠. 그리고 훈련 부족은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을 훈련하는 체계를 갖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이 부주의인데요. 이것은 해결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주의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 일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종업원들에게 자각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즉, 그 일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의 의미는 하찮은 것도 중요한 게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근로자는 오염을 닦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오염을 닦아내지 못하면 그 제품이 나갔을 때 더스트가 묻어있게 되죠. 결국은 소비자가 그걸 선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소를 하는 일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필요하는 부분을 가꿔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작업자는 청소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소비자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올라가게 되고, 모티베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불량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운동이 제로 디펙트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티베이션 활동으로는 자율경영팀 활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에릭 트러스트 교수가 주창을 했고요. 그리고 구미 각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법인데요. 일반적으로 QC서클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QC서클은 공정 내에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테마를 잡고 접근하는 방식인데 반해서 이것은 교양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부분에 자율권을 줍니다. 문자 그대로 예상과 목표와 의사결정권까지 줘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을 전개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지시를 받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죠. 즉 회사 내에 하나의 새로운 사업거리를 자기네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사업 제안을 그 사람들 보고 실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면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니까 잘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게 되죠.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자율경영팀입니다. 역시 이 문제도 한두 문제 정도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